자, 갑니다. 자, 1학년 2학기 드디어 본책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자, 1학년 2학기 개념령. 1학년 2학기. 1학기 땐 주로 뭐랬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시지고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중학교 전체가 다 그래요. 1학기와 2학기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히 1학년 1학기 거 쌩 까고 지나가도 2학기 거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안 생겨요. 왜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1학기 걸 이렇게 집어먹고 쑤셔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그래 왔어? 수능에는 솔직히 1학년 1학기가 절대적이에요. 6개 학기 중에 제일 중요한 한 학기를 딱 고르라. 그럼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고등, 대비용으로는요. 2학기 때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져요? 버려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버려져요. 거의 대부분 버려져요. 고등학교 내용 그리고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2학기 내용은 절반 이상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네,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대학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기백을 보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안 생기고요. 기하와 벡터라는 도형 파트만 나오는 입체 구조를 다루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게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2학기 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험 대비용으로 시험만 비비고 넘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긴 해요. 대학 갈 때 써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중학교 내신이 개박살나면 고등학교를 못 가요. 버스를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해볼 거고요. 점선 명각, 뭐 동의각, 억각, 뭐 이런 얘기하게 되고요. 작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자하고 컴퍼스만 가지고 뭔가를 작도해보자, 뭐 원을 작도해보자, 뭐 정삼각형을 작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작도를 통해서 합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닮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합동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조그만 원, 큰 원. 얘하고 얘는 닮았죠, 그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합동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합동은 뭘 합동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생겼을 때. 크기가 차이나 보여요? 눈이 삐꾸가 난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크기라고 믿으세요. 아이 진짜. 네, 알았어. 쉽게 다시 그릴게.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러면 좀 크기가 비슷해 보이네요.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냥 넘어가 이씨. 자,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을 때를 뭐라고 불러요? 합동이라고 부르고요. 모양만 같을 때를 닮아요. 크기가 다를 때를 닮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중에 여기서 정리하는 건 뭐고요? 합동.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합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새끼를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질질 끌고 가면 겹쳐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합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자, 다각형. 닥쳐. 자, 다각형을 뭘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다자가 무슨 다자예요? 다자가 무슨 많아요. 각은 각이고요. 그래서 각이 골라 많아요. 그죠? 이각형 있어요, 없어요? 이각형. 없어요. 이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어디부터? 삼각형부터. 그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런 다각형들 사이에 내각하고 외각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거 본다는 얘기고요. 원 보겠고요. 원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낸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채꼴. 부채처럼 생겼어요. 부채꼴. 피자를 잘랐어요. 피자 한 조각을 뭐라고 불러요? 부채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의 넓이 계산하는 거 중학 초딩 6학년 때 이각 알리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시 3.14259 아우 진짜 이씨. 그죠? 지금은 이게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때보다 훨씬 편하네요. 이해할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에 계산은 훨씬 더 편안한 형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은 하나 더 있네요. 다면체, 회전체 이런 거 있습니다. 와, 진짜 세상 쓸모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이해해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생겨요. 구조를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와, 다면체. 면이 여러 개 있는데 채자가 붙었네요. 그죠? 채는 뭐예요? 입체 구조할 때 그 채고요. 그래서 다면체 이렇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라면 박스. 그죠?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 그걸 다면체. 회전체는 뭐겠어요? 삼각형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원뿔이 생기겠죠, 그죠?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거 회전체. 채자 붙은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입체 구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 도형의 건널비 부피, 다면체, 회전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니면 다르게 만들어진 기둥, 뿔, 구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건널비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진짜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기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엔 뭐 하겠대요? 통계. 그죠?
자료 정리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표값이 도대체 뭘까?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2학기 내용이 끝나고요. 진짜 딱 봐도 되게 잡스러워요. 그죠? 뭔가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공통점을 하나 얘기해보자면 결국에 뭐야? 전부 다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중학교 수학은 도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단 자, 기본 도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점선 명각, 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이게 네 가지 점선 명각 주제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위치 관계, 점, 직선, 평면이라 그랬고요. 이 구조는 어디에서? 입체 구조에서 판단하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선 두 개는 이렇게 나란히 평행할 때,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죠? 또 다른 거 판단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개 직선이 겹쳐버릴 때, 이런 정도의 위치 관계, 말 그대로 어떻게 놓일 수 있는지, 그죠? 아니면 평면이 이렇게 공간상에 하나 평면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거기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평행했으면 안 만날 거고요. 이렇게 빡 꽂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직선에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는 포함된 상황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고 분류하고 조건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가 됐건 가보고요. 동의각, 억각, 넘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봅시다. 자, 초딩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때는 없네요.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합니다. 선분은 뭐가 선분이고요? 여기 쭉. 네, 선분은 뭐가 선분이고요? 딱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을 때 그걸 선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보니까 기억, 니은은 시작점, 끝점이 정해져 있네. 그죠? 반직선은 뭐라고 표현해요? 한쪽 반쪽으로만 무한히 날아갈 때, 이 무한히 날아가요. 이쪽 화살표로 보통 표현합니다.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히 날아갈 때, 그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A, B 출발점, 도착점, 선분은 끝점, 끝점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반직선일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B 방향으로 A 출발, B 방향 무한대 날아가요. 반직선.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대니까 양쪽에 화살표를 쳐주게 됩니다. 겁나 가요. 계속 가요. 라고 의미로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예각은 말 그대로 뭐보다 작은 거, 90도보다 작은 거를 예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직각은 딱 90도, 이걸 직각.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를 뭐라고 불러요?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뭐보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서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각. 둔탱둔탱한 각. 둔탱둔탱해서 찔리면 별로 안 아파요. 이건 찔리면 겁나 아파요. 그죠? 예리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각, 예각이고요. 둔각은 둔탱한 각, 둔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서로 수직인 거 다하고 나요. 그죠? 다하고 나요. 다하고 라는 평행이죠. 그죠? 네.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후딱후딱 가봅시다. 점선면 각이래요. 점이 움직이면 뭐가 돼요? 점이 이렇게 삐질삐질 움직이고 있으면 지나간 흔적. 벌레가 쭉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겁나 조그만 벌레가. 그죠? 그럼 걔가 지나간 자리는 뭐가 될 거고요? 선이 돼요. 점이 지나간 자리는 선이 되고요. 그죠? 자, 뱀 새끼 하나가 있어요. 그죠? 뱀 새끼. 아이씨, 뱀 같지 않아요. 자, 뱀 같지 않아요. 자, 뱀 새끼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자, 뱀이 근데 어떻게 새로운 스킬을 터득했어요.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요. 그죠? 원래는 꿈틀꿈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꿈틀꿈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굴러요. 그죠? 자, 선이 지나간 자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뱀에다가 페인트를 겁나 처발 해가지고 굴려버렸어요. 그죠? 그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점하고 선하고 면, 그죠?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직선하고 꾸불꾸불 곡선하고 평면, 곡면, 말 그대로 곡선 형태의 면이에요. 그죠? 출렁출렁 곡면, 빤빤 라면 박스 평면. 그죠? 자, 평면 도형 어떻게 되고요? 말 그대로 평면 상황. 2차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네, 여기 종이 위에 있어요. 평면 위에 있어요. 평면 도형, 공간상의 입체 도형. 이름은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딱히 이걸 고민하거나 정리하거나 외워야 될 내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교점은 뭐가 교자는 무슨 교자요? 교차로 할 때 교차예요. 교자. 교차로가 뭐가 교차로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길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죠? 서로 만날 때 그 교자, 만나다 할 때 교자고요. 교점은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요? 선이 두 개 만나요. 교점이 생겨요. 그죠? 아니면 평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선이 빡 꽂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교점은 선하고 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선하고 면이 만났을 때 생겨요. 그죠? 선하고 선이 만나거나 선하고 면이 만나거나 그랬을 때 교점이 생기고요. 그죠?
자, 교선은 언제 생겨요? 말 그대로 이거 뭐야? 교차하는 선이죠. 그죠? 그럼 뭔가 만나가지고 생겨요. 자, 종이 두 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종이와 종이, 평면과 무한평면, 계속해서 무한으로 날아가는 두 개의 평면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교선이 생겨요. 그죠? 그죠? 선. 여기 만나는 위치에 선이 생기잖아. 맞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교점은 선과 선 아니면 선과 면이고요. 교선은 어떻게? 면하고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더라. 교차하는 선이에요.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점이 생겨요. 교선이 생겨요. 근데 교선은 어디에 생겨요? 이렇게 입체 구조 도형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평면이 꽂혀도 여기 라인으로 생기네요. 교선이. 그죠? 그죠? 그래서 교선이 꼭 직선일 필요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교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요. 교선은 곡선이어도 상관없다. 그죠? 만나서 생기는 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교점하고 교선의 교수를 생각해 보세요. 교선은 교점은 뭐가 되고요? 이거네요. 꼭지점. 그죠? 교점은 몇 개? 4개가 되고요. 교선은 몇 개가 되고요? 여기 위에 한둘 세 개 서 있고 바닥에 한둘 세 개. 그래서 6개. 그죠? 자, 여기도 윗뚜껑, 아랫뚜껑. 그죠? 그다음에 양쪽 면. 그죠? 그래서 윗뚜껑에서 3개, 기둥에 3개, 바닥에 3개. 교선은 9개 될 거고 교점은 6개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결정 조건은 쉽지 않은 주제가 될 거고 문제에서 아마 너를 많이 괴롭히게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좀 보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보면 나중에 고생해요. 지금 진도 나갈 때 제대로 정리를 해야 문제 풀 때가 편안해져요.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10초 편하고 나중에 10분 내지 1시간이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기본 이론 정리할 때가 너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어색하다 싶으면은 홀드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쌩 까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 직선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 점 A 찍고 난 다음에 직선 그어보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점 AB. 그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끝이야. 두 점이 고정이 된다면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죠? 자, 점은 대문자, 직선은 소문자. 보통 이렇게 쓴대요. 그냥 기본적인 약속이고 문제 낼 때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얘기하게 될 거니까 점으로 주어지면 대문자로 주어지면 점이고요. 소문자로 주어지면 직선이구나.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죠? 직선은 양쪽 방향 무한대 날아갈 때 직선. 그래서 화살표 찍어준다 그랬고요. 그죠? 시작점, 끝점. 반직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으로만 무한히. 그죠? 그러면 A에서 B 방향 반직선이랑 B에서 A 방향 반직선은 다른 직선이죠? 그죠? 출발점도 다르고 어느 방향으로 무한대로 날아가는지 방향도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BA, AB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선분은 AB하고 BA하고 어떻게 돼요? 같죠. 시작점 A, 끝점 B. BA로 쓰나 AB로 쓰나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선분일 땐 뒤집어 써도 상관이 없지만 반직선일 때는 상관이 있죠. 직선일 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 써도 돼요? 여기도 없죠. 무한히 날아가니까 어차피. 그죠? 여기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양변에 끝나 있네요. PQ 그냥 라인 날아가고 끝나고. 그죠? PQ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이고요. 그죠? 이 자식은 PQ 뭐야? 오른쪽이네요. 이거고요. 그죠? 이거는 PQ 양쪽 직선이고요. 그죠? 게임 종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ABC가 있을 때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AB하고 BC는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A에서 B까지 직선, B에서 C까지 직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죠. 그죠? 같은 직선이 여러 점이 찍혀 있는데 AB 직선 잡나 BC 똑같죠, 결국엔. 그죠? 여기도 직선이니까 AB하고 CD 이거 볼 것도 없고 똑같고요. 이거는 반직선이잖아. BD, DB. B에서 D 방향, 이건 D에서 B 방향. 이건 같을 리가 없잖아. 그죠? C에서 A 방향, C에서 B 방향, C에서 A 방향, C에서 B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반직선 무한대로 날아가니까 끝점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아. 그죠? BSC, CB 선분이니까 똑같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넘어갑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어. 근데 어떤 새끼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요. 어떤 자식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새끼 있어요. 이거 의미가 있겠어? 네, 없어. 그럼 의미가 있는 건 뭐야? 의미가 이렇게 제일 짧은 거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최단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제 최단 거리는 당연히 뭐야? 직선 거리로 날아갔을 때가 제일 짧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결국엔 어떻게?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최단 거리를 택하게 되고요. 그것만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에 두 선분 AB 찍었을 때 선분 거리네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직선 거리. 그죠?
자, 중점이래요. 그죠? 중점은 어떻게 요점하고 요점 좌표가 만약에 1이었고 이 점 좌표가 만약에 7이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죠? 그럼 1에서 7까지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빼면 돼요. 그죠?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빼면 얼마? 6 나오고요. 그럼 거리는 6이네. 그죠? 그럼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술 기준으로 얼마만큼 가면 돼요? 3만큼 가면 되겠네. 그럼 1이라는 좌표값에서 3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 그죠? 아, 중점을 구했어요. 그죠? 자, 그럼 중점을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되고요? 8이요. 그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중점 좌표가 나와요. 아우 멋지네요. 그죠?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거리 구하고 절반 치고 다시 여기 시작부터 더해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좌표값 A하고 B였다 칩시다.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얼마? 2분의 1 해버리면 중점 좌표가 바로 튀어나오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7인데 여기가 마일이었다 치자.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일에서 7까지니까 거리는 얼마 나와? 8 나오죠. 8이니까 절반 치면 4. 그럼 마일에서 4만큼 더 가면 3이잖아요. 그죠? 그죠? 와, 그럼 이게 마이너스 보일 때도 그냥 똑같이 두 개 더해서 6 나오니까 2 나눠서 3. 맞네. 그죠? 그럼 좌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상관없이 중점 좌표 구할 때는 그냥 때려내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길이 절반, 길이가 같을 때 중점이라고 얘기하게 된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C는 AD의 중점이고 B는 AC의 중점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 길이가 한 토막, 두 토막, 또 세 토막, 네 토막 이렇게 돼 버리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잘랐다면 네 개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가 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AB 길이는 어떻게 AC 길이의 2분의 1이겠네. 그죠? AD 길이는 AB 길이의 4배겠네. 네? 자, 잘랐어요. 네 개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럼 A에서 D까지 길이는 AB 길이의 하나, 둘, 셋, 4배 곱한 거랑 똑같겠죠. 이거 겁나 어렵게 나와요.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게 되겠지만 개 그지같이 어렵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전체 길이 AD가 20이라 그랬으면 네 토막 잘랐으니까 어떻게 5cm 될 거고요. 그죠? AC는 5cm 두 개니까 10cm, AB는 한 조각이니까 5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거는 조금 그지 같아서요. 문제를 좀 더 풀어 드릴 거예요. 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B, C, C, D가 다 같대요. A, B, B, C, C, D가 다 같대요. 이 길이가 같아요고요. M은 A, B의 중점이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쪼개면 총 몇 개로 쪼개요? 6개로 쪼갤 수 있겠네. 그죠? 자, AB 길이는 2AM이래요. AB 길이는 2AM. 일단 맞네요.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AD 길이는 AB 길이의 3배. 이것도 맞네. 3개 딱 똑같으니까. 그죠? 자, BC 길이는 3분의 1 AD가 된대요. BC 길이는 3분의 1 A에서 맞습니다. D까지. 맞네요. 그죠? AC 길이는 3AM이래요. 하나, 둘, 셋, 넷, 4AM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BD 길이는 3분의 2 A들이에요. BD 길이는 B에서 D 길이는 그죠? 네. B에서 D 길이는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죠? 네. AD 길이는 네 칸인데 BD 길이는 몇 칸이죠? BD 길이는 하나, 둘, 잠깐만. 6칸이요. BD 길이 잠깐만. AD 뭐가 길이가 이상한데요? 그죠? 뭐가 이상해요. 잘못 센 것 같아요. A에서 D 길이는 6칸, 한둘 6칸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6칸. 그죠? 네. 자, 그런데 BD 길이는 어떻게 되고요? 3칸. 아니, 네 그거 칸. 네 칸이요. 네 칸. 그죠? 3분의 2 AD. 맞나요? 6 맞습니다. 곱하면 2. 맞네요. 그죠? 네, 맞네요. 진짜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네 대사가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는지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3-는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스텝 1 쏙쏙 알아서 풀어보시고 잠깐 홀드해야겠네요. 잠깐 홀드하고 11페이지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다 확인할 거예요. 11페이지 안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8페이지에 밑에 문제 안 풀었고요. 9페이지에 밑에 문제 안 푼 거 있고요. 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항상 수업 진행할 때는 중간에 홀드 시간을 드려요. 문제 풀라고. 그리고 뭐 파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지 말고요. 페이지 넘어간다 싶으면 문제 풀고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때 와 8페이지 이렇게 보다가 8페이지 자 이렇게 8페이지 수업하다가 9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홀드 시켜버려요. 방송 정지 시켜버리고 모든 문제들 풀고 그리고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실강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진행이 되지만 파일을 볼 때는 무조건 어떻게
오 이거 하다가 진도를 여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홀드 시켜놓고 방송 플레이 정지 시켜놓고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실강을 듣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조져지는 것 때문에 실강이 효과적인 거죠. 이런 새끼는 좀 조져야 되니까, 그죠? 예? 자, 일단 어디까지요? 몇 페이지까지? 11페이지. 네, 11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들을 일단 싸그리 다 풀고 다음 주제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홀드할게요. 홀드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자, 질문 있으신다고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몇 번 갈까요? 4번이요. 스텝 1의 4번이요. 스텝 1의 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반직선, 선분 개수래요. 세 개의 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직선 개수가 결정되겠죠. 뭐 어차피 무한히 날아가니까, 그죠? 그럼 AB일 때, BC일 때, CA일 때 다른 거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직선 AB, BC, CA 세 개밖에 안 생기잖아. 직선은 끝났고요. 근데 반직선은 어떻게? AB에서 AB로 날아갈 때, BA로 날아갈 때 각각 몇 개씩? 두 개씩 생기겠지. 네. 그러니까 더블 쳐서 6개 될 거고요. 그죠? 선분 개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AB, BC, AB, BA 똑같으니까 직선 개수하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3개 될 거고요. 그죠? 그럼 3개. 왜 6개나 야, AB 날아갈 때 반직선, BA 날아갈 때 반직선. 그럼 이거 하나당 2개씩 나오잖아. 반직선에. 오케이? 그래 363 되고 끝이죠? 차례로 구하세요네. 더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게임 종료.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진도 가겠습니다. 다음 확인.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이에요. 이번에는 각도. 그죠? 각 AOB. 각 AOB. 중간에 여기 요각을 재고 싶은 거잖아. 시작점, 중간에 요각, 그리고 도착점. 그래서 AOB라고 쓰나 BOA라고 쓰나 똑같은 각이 돼버려요. A에서 O 거쳐서 B까지 가는 각, B에서 O 거쳐서 A까지 가는 각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끝점에 따로 넘버링을 해가지고 각 O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각 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을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 다 똑같은 놈, 똑같은 쉐기들이에요. 그죠? 그죠? 똑같은 놈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크기는 회전한 각도. 그죠? 회전한 각도. 각도 봤어. 초딩 때부터 이미 많이 봐왔잖아. 각도기 쓰는 것도 알고요. 그죠? 네, 각의 분류. 평각은 뭘 평각? 180도 완전히 펼쳐져 있는 그거 평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180도 펴져 있을 때. 직각은 어떻게? 90도. 예각은 아까 얘기했죠? 예리해요. 찔리면 아파요.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뭐라고 부르고요? 예각. 0에서 90도. 90에서 180 사이 둔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예각과 둔각. 각 A 아니면 BAC, 각 BAC. 그죠? 아니면 각 CAB. 뭐 다 똑같은 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많아? 이 뒤에서 잡아도 되네요. DAC를 잡아도 똑같은 각일 거고요. 각 DAC 아니면 각 CAD를 잡아도 똑같은 각일 거고요. 그죠? 참 쓸모없는 짓 하네 한마디로. 그죠? 네,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그죠? 밑에 것도 채울 수 있을 거고요.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평각에서 80 빠져나가니까 여기 100도 될 거고요. 90도에도 70도 빠져나가니까 여긴 20도 될 거고요. 그죠? 너무 저질이에요. 넘어갈 겁니다. 자, 막꼭지, 가위, 여기 손잡이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가위, 각. 여기 가위하고 이쪽 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어요. 꼭지 잡고 있어요. 막꼭지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각. 교차하는 각 중에서 마주보는 거. 얘하고 얘가 막꼭지, 얘하고 얘가 막꼭지각이겠죠. 그죠? 막꼭지각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네. 당연한 얘기 하네.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이거 평각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70도라면 여기는 11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합쳐서 180도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70도, 여기도 110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뭐. 그죠? 네, 막꼭지. AOF 막꼭지를 구하래요. AOF. 그럼 이거 연장. COD가 막꼭지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DOE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장 AOB가 되겠네요. 그죠? AOB. 각은 생략합니다. 자, 대충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보이죠? 네. 하나 더 해봅시다. 그래도. 자, BOD랍니다. BOD. 이번에는 BOD.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이쪽 연장. 그죠? AOE가 되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끝나요. 각도 구하세요. 막꼭지 여기 60도고요. 평각에서 60 날아가니까 120도예요. 맞습니다. 별거 없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개 날아가면 생각보다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라인을 그어봅니다. 라인을 그어봅니다. 40도 막꼭지니까 x는 40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뭐가 될까요? 65, 40. 그죠? 105도, 여기 75도니까 여기 75도 되고 끝나겠네요. 별거 없네요. 그죠? 후딱후딱 정리해버립시다. 직교는 뭐가 직교고요? 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교차하다 할 때 교차. 직은 무슨 뜻이고요? 직각할 때 직각. 수직. 그죠? 그래서 직교하면은 90도로 교차해요. 그죠? 90도로 교차해요. 90도. 그죠? 기호로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쓴대요. 그죠? 수직 여기 자 이렇게 쓴대요. 알겠습니까? 자, 수직. 자, 수직 이등분선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분 AB가 날아가고 있을 때 빨간 선이 꽂혀 있는데 어떻게 꽂혀 있대요? 수직으로 꽂혀 있는데 요 AB를 이등분하기까지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요?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L이 AB에 대해서 수직으로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AM, MB 똑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점이네요. 그죠? 중점. 네, 그 얘기예요. 자, 수선의 발.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여기 줄 매달아 가지고 여기다가 대롱대롱 매달았어요. 이렇게. 그죠? 딱 멈추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요. 딱 멈추면 수직. 그죠? 받아가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점에서 어떤 라인으로 직선에 선분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떨어졌어요? 최단거리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최단거리야.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으면 점점 길어지겠죠. 그죠? 길길길길길길 짤. 그죠? 길길길길길길길 짤. 그죠? 제일 짧은 길이 그걸 뭐라고요?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수선에 여기 닿은 요 지점을 뭐라고 불러요? 발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꽂혀 있는 수선의 발, 요 지점을. 알겠습니까? 네. 뭔가 이거 같아. 당연히 제일 짧은 거리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 AO 길이 어떻게? 요거 수직 이등분이라 그랬으니까 AO 길이는 10의 절반 5 될 수밖에 없고요. AOP 90도로 될 때가 제일 짧은 거리. 그죠? 수직 거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AD하고 직교하는 선분이래요. AD하고 직교하는 선분, 90도로 만나는 선분 AB가 그렇고요. D에서 어디에? AB에 여기 아니네. D에서 AB로니까 이쪽이네요. 그죠? 이쪽으로 떨어진 수선의 발은 A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C 사이의 거리. A하고 BC 사이의 거리는 요 높이하고 똑같아.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그래서 그냥 4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특이사항 없죠? 후딱후딱 갈 수 있어요. 자, 다 해버렸네. 이거 클래시로 해요. 쏙쏙 할 만한 게 있나요? 알아서 하세요. 요거 굳이 뭐 가이드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 간단하게 딱 한 챕터만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스텝 1까지 문제 싸그리 다 풀고 끝나면 시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중간중간 풀다가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종료하겠습니다.